하, 반반이 유치원을 영어로 읽으면 가든 오브 반반인데 이 중 가든이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유입된 킨더가든의 줄임말로서 유치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호주나 필리핀에서는 킨더라고 부르지만 단어 킨더가든에서 장수명사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든이기 때문에 반반이 유치원도 이 단어를 사용해 이름을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반반이 유치원은 과거 학교 컴퓨터실에서나 볼 수 있던 CRT 모니터를 볼 수 있어서 아마도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이라고 추정되죠. 그러나 반반 유치원 주인공은 챕터 4에서도 한층 더 지하로 내려가는데 과연 얼마나 큰 장소인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도대체 왜 이런 장소를 만들었는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챕터 1은 2023년 1월, 챕터 2는 3월, 챕터 3는 5월에 출시해 매번 2달 간격으로 새로운 챕터가 나온 반반이 유치원은 8월에 챕터 4를 출시하여 3달 만에 새로운 이야기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나 반반이 유치원 챕터 4는 챕터 1은 무료, 챕터 2와 3의 가격은 6,500원인 것과 다르게 무려 11,000원이라는 가격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죠. 거기다 챕터 1이 낮은 퀄리티가 챕터 2, 3를 거쳐 4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이제 반반이 유치원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챕터 3에서 번역기 한글화라고 비난을 받았던 낮은 한글 자막 퀄리티가 이번에는 그나마 나아졌고 챕터 4를 출시하면서 무려 7개의 OST를 발매했는데 이 OST들도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챕터 4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챕터 4의 가격이 비싸진 것에 대해서는 6,500원이었던 챕터 2, 3에 비해서 플레이 타임이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로 분량이 짧게 나오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임 내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꼭 사용해야 하는 기차가 움직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게이머들 중에서는 일부러 이 기차를 통해서 플레이 타임을 늘려 스팀 환불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스팀 리뷰를 보면 걱정하지마, 이건 2시간 안에 끝나 라고 말해 스팀 환불 기준인 게임을 구입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게임을 2시간도 플레이하지 않았다면 환불 가능을 넘기지 않고 이 게임을 환불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리뷰를 쓴 주인공은 정말 1시간 반 만에 챕터 4를 클리어했고 무려 4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리뷰가 도움이 되었다고 의견을 남겨 반반이 유치원 챕터 4에서 가장 인기 많은 리뷰로 선정되었어요. 엘리베이터의 부품을 모아 바운실리아 여왕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남락과 반반이 싸웠던 방에 다시 가보면 둘은 사라져있고 미스터 카본맨만 남아있습니다. 카본맨을 누르면 초록색 키카드를 얻을 수 있는 이스터에그도 있죠. 이 초록색 키카드를 이용하면 벤트 구역이 초록색 문을 열 수 있고 이 문을 통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챕터 6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시링전의 방이에요. 그러나 시링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벽에 그려진 시링전과 칠판에 적혀있는 여러 힌트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전부죠. 칠판에는 갇힐 가능성, 탈출 가능성, 생존 확률 등이 적혀있고 그 옆 칠판에는 또 기반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반이 유치원에는 남나비 환풍구가 있는데 그중 구석에서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고 그 테이프를 플레이해보면 반발리나가 케이크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오고 스팅어 플린이 갇힌 감옥 뒤에 계단을 올라가 보면 또 하나의 테이프가 있는데 그 테이프에서는 토드스토와 비터그글이 바운셀리아 여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먹이 구역의 탁자 위에도 하나의 테이프가 있고 이 테이프의 내용은 챕터 2에서 나왔던 스팅어 플린의 방이 나오면서 초록색 보트 위에는 스팅어 플린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난간 밖에서는 졸피우스의 얼굴도 볼 수 있는데 졸피우스는 앞뒤로 계속 얼굴을 왔다 갔다 해 계속 이 난간에 서 있으면 졸피우스의 얼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반이 유치원 챕터 4를 플레이하다 보면 보고서를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들 중 QR코드가 있는 보고서들을 보며 QR코드를 찍으면 이렇게 이상한 영단어가 화면 가운데 나타나게 되네요. 그 뒤 해당 영단어가 포함된 유튜브 주소를 주소창에 쓰면 이스케이프라는 숨겨진 유튜브 영상을 찾아볼 수 있어요. 챕터 4에는 스팅어 플린이 보여주는 환각에서 스팅어 플린, 반반, 남납이 앉아있다가 그 뒤에서 이상하게 생긴 기차가 나오는 장면도 있는데 이 기차는 바로 추추 찰스에 등장하는 찰스입니다. 추추 찰스 제작진은 게임이 출시되고 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반반 유치원과 콜라보했다는 사실을 알렸죠. 그러나 추추 찰스가 매우 유명한 게임인데다 찰스 자체도 공포감을 주기에는 좋은 캐릭터라 찰스 캐릭터의 분량을 더 원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정작 찰스는 이 장면 외에는 잘 찾아볼 수 없었어요. 챕터 4는 왕국의 대문 앞에서 시작되는데 이 토드스터 보안관 모양의 시계를 3시까지 돌려야만 게임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11시로 돌리면 대문 앞에 사다리랑 수레가 생기고 12시로 돌리면 대문이 활짝 열리고 1시로 돌리면 대문 앞에 있는 슬로우셀린의 등껍질이 보이는 등의 요소도 찾을 수 있죠. 반반의 유치원은 어른으로 추정되는 주인공의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반반, 오필라버드, 스팅어 플린, 바운실리아 여왕, 토드스터 보안관 등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유치원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으러 온 어른이라는 설과 친구들을 찾기 위한 단서를 찾는 어린이라는 설이 있었다가 어린아이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은 오필라버드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어른으로 추정되는데 드론을 통해서만 버튼을 누른다는 점과 다른 캐릭터들보다 키가 작다는 점에서 아마도 여성이라고 예상되며 쪽지를 쓴 아이가 계속 본인의 상태를 주인공에서 알린다는 점과 주인공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주인공과 소년 사이는 사실 엄마와 아들 사이라고 예상되죠. 반반의 유치원의 메인 마스코트인 반반은 챕터 4에서는 주인공의 조력자로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본인을 항공권 속 발견되었던 이름인 우스만 아담이라고 말해 반반을 만드는 데 쓰인 인간 유전자를 제공한
제공한 의사인 우스만이 사실 2명으로 나뉜 게 아니라 반반으로 합쳐졌다고 말했어요. 반반은 머리에 고깔모자가 벗겨지면 악마화가 되면서 폭주한 상태로 남들을 계속 공격하게 되는데 챕터 4에서는 악마화가 된 뒤 다시 고깔을 스스로 쓰면서 악마화가 된 뒤에도 본인을 통제할 정도로 발전한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남낙과의 싸움을 하면서 많이 지쳤는지 주인공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며 챕터 4에서는 이후 잘 보이지 않아요. 남납은 항상 중간 보스로 등장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 조력자인지 적인지 모르겠다는 마스코트입니다. 남납은 벽화에서 혼자 그려져 있다든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말하는 그림도 볼 수 있어서 아사 포지션으로 추정되는데 외로움 때문에 주인공을 공격하다가 나브날리나가 도와줘서 그나마 나아졌다가 다시 나브날리나가 사라지면서 챕터 4에서는 그냥 주인공을 공격하는 보스가 되었죠. 남납과 반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반반은 아싸였던 남납을 그나마 챙겨주려고 했다가 챕터 4에서 남납이 미스터 카본맨을 데려가면서 서로 싸울 정도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반반과 남납은 스펠링에서부터 서로 반대라는 점에서 반반은 메인 마스코트인 반반이 반대 포지션의 캐릭터성이 매 챕터마다 등장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반반이 유치원 챕터 2부터 계속 등장하지만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눈이 홀수라는 점과 다리가 길다는 점에서 스팅어 플린과 닮았다고 말하는 팬들도 많아요. 챕터 1에서 메인 추격자로 등장했던 오필라 버드는 챕터 4에서는 타르타 버드와 함께 갇혀있는 모습으로만 등장합니다. 그러나 아기 오필라 버드가 주인공과 챕터 3 엔딩을 함께한 것과 이어져서 챕터 4 초반에서도 주인공과 돌아다니면서 조력자 역할을 하죠. 그러나 아기 오필라 버드는 바운실리아 여왕이 점프 후 착지하면서 생긴 충격파 때문에 기반육통에 빠지게 되는데 그 후에 갑자기 급성장하며 괴성을 지르면서 키티사우루스를 공격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주인공이 아니라 키티사우루스를 공격한 걸 보면 여전히 주인공의 조력 포지션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점이에요. 바운실리아 여왕은 챕터 3에서 벽화로만 등장하다가 챕터 4에서 왕국의 여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왕국의 시민은 토드스터 보안관밖에 없으며 주인공이 아이들을 찾는 걸 알고 도와주는 착한 캐릭터입니다. 바운실리아는 잘못 보면 이빨이 있는 입으로 보이는 유관왕의 못된 아이들을 가둬놓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오면 큰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아이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운실리아 여왕이 웃어야 해서 토드스터 보안관은 절대 여왕을 웃기지 말라고 말하며 저 아이들이 탈출하면 우린 다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바운실리 여왕은 챕터 중간에 정신을 잃고 웃게 되어 주머니에서 광선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나오기 전에는 광선이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토드스터 보안관은 주인공에게 저 아이들을 막는 방법은 바운실리아 여왕이 옥새를 찾는 것밖에는 없다고 말해 이 아이들은 옥새가 없다면 매우 위험한 일을 한다고 암시하죠. 토드스터 보안관은 바운실리아 여왕이 왕국에서 유일한 시민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이며 챕터 4에서는 노란색 스위치로 주인공을 유인하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얼굴이 등장하기 전 주인공을 먼저 공격하는데요. 그러나 주인공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엘리베이터 부품을 모으러 다닐 때는 파트너라고 부르며 친근감 있게 등장합니다. 거기다 다른 마스코트들에게서 주인공을 보호해주면서 엘리베이터 부품을 다 모으는 데 성공하고 마지막에는 엘리베이터를 고치며 주인공을 탈출시키는 데도 성공하죠. 토드스터는 사실 마스코트 목록에서 탈락했던 캐릭터인데 원래는 경찰이었다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경찰이 의미가 없잖아 라고 생각한 제작진들이 삭제했었다고 합니다. 챕터 4 트레일러에서 등장하는 토드스터는 벽화의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근육이 많은 모습으로 등장해 벽화만 보고서는 두 캐릭터가 같다고 생각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토드스터는 주인공을 공격한 뒤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떠한 답변을 해도 주인공을 공격하지 않아서 이 질문들은 그냥 주인공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름인 토드스터에서 토드는 두꺼비를 의미하는데 보고서에는 개구리라고 나올 때도 있어서 토드스터의 모티브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꺼비가 개구리의 일종이고 토드스터의 눈이 개구리처럼 흰자색이 노란색인 점 때문에 토드스터의 모티브가 개구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죠. 비터 기글은 챕터 4의 메인 추격자인데 처음에는 광대라는 뜻의 제스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어요. 주인공이 4명의 비터 기글이 모여있는 방에 들어가면 비터 기글은 반반이 유치원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주인공에게 박수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하고 방의 문을 열어주면서 이런 행동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말해 박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 후에는 바운실리아 여왕 앞에서 개그를 선보이다가 결국 여왕을 웃기게 되면서 여왕이 유관왕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빠져나오게 만들죠. 비터 기글은 미소만큼 소중한 것은 없어 어디를 가든 농담을 하렴 이라는 한 줄 소개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의 모티브인 광대처럼 누군가를 늘 웃게 하는 걸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 기준에서 재미있을 만한 일인 유관왕에서 아이들이 빠져나오게 하기를 하기 위해 일부러 여왕 앞에서 계속 웃기는 행동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주인공을 쫓아가는 걸로 비터 기글의 분량이 종료되는데 이번 챕터가 첫 등장이다 보니 과연 다음 챕터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게 될지 예상이 가지 않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타마타키엔 차마타키는 거북이 머리와 카멜레온 머리가 각자 있는 상태에서 몸은 합쳐진 채로 주인공을 항상 쫓아다니는 캐릭터입니다. 챕터 4에서도 게임을 시작한 뒤 어느 정도 걷다가 바로 뒤에서 타마타키엔 차마타키가 쫓아오는데 만약 도망가다가 이 둘에게 잡힌다면 둘 중 하나가 주인공을 잡아먹게 되죠. 챕터 4에서 처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캐릭터인 키리사우루스는 고양이와 티라노사우루스를 모티브로 만들어졌는데 비터기글과 여왕이 옆에 가있는 걸로 보아 두 캐릭터와 친하거나 애완동물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캐릭터의 색이 강아지 중 웰시코기와 닮아서 정말 고양이가 모티브가 맞냐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 줄 소개에 써있는 미유의 프렌즈 중 미유는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보니 모습은 웰시코기일지라도 모티브는 고양이 캐릭터가 맞다고 하죠. 챕터 3의 표지 마스코트로 등장하는 스팅어플리는 챕터 4에서는 작아진 상태로 구속되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챕터 4에서도 주인공을 기절시키고 환영을 보여주다가 토드스터 보안관이 미리 스팅어플린을 엘리베이터에 옮겨놔 마지막에는 엘리베이터로 같이 탈출하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토드스터 보안관이 스팅어플린을 살린 이유는 주변 마스코트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으며 도움이 될 법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 미리 살려야겠다고 생각해 데려왔다고 합니다. 스팅어플린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탄 토드스터 보안관처럼 벽화에서 그려진 모습과는 매우 다르게 출연한 캐릭터여서 팬들이 벽화의 캐릭터 모습을 믿지 못하게 만든 캐릭터인데 매번 등장할 때마다 몸이 크기가 매우 달라져 크기 조절 능력이 있다는 설도 있고 환영 능력으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스토리 진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 마스코트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캐릭터 때문에 주인공이 현실과 환영을 왔다 갔다 하며 반반이 유치원 스토리를 이해하기 너무나도 어렵게 만들었다는 말도 많고 기존의 전개를 산으로 보내버렸다는 의견도 있는 캐릭터입니다. 반반의 유치원 마스코트들은 닮은 점이 많은 레인보우 프렌즈 캐릭터들과 파피 플레이타임 등 여러 게임과 엮이는 경우가 많은데 반반은 파피 플레이타임의 파피와 엮이고 오필라버드는 첫 등장 장면이 닮은 허기허기와 모성애가 대단하다는 점이 닮은 마미롱레그와 닮았다는 평이 많으며 스팅어플린은 색이 똑같은 레인보우 프렌즈의 오렌지와 닮았다는 평이 많고 전보보시도 색이 같아서 레인보우 프렌즈의 그림과 엮이기도 하죠. 반반의 유치원 제작사인 유포릭 브라더스는 챕터 4의 후속작은 챕터 5가 아닌 6라고 예고해 사람들에게 의문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미 표지가 공개된 챕터 5는 지금까지의 반반의 유치원과는 매우 다른 표지에다 공개된 플레이 사진도 빨간 필터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만 등장해 챕터 5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스토리가 아닌 외전 느낌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반반의 유치원은 로블록스에서 스팀에서의 스토리 버전이 아니라 챕터 1과 2의 맵에서 등장했던 마스코트들을 이용해 맵을 돌아다니면서 플레이할 수 있어요. 푸나퐁 영상을 주로 올린 유튜버인 유니크기스는 레인카네이티드라는 이름으로 챕터 1을 리메이크한 게임도 만들었는데 마스코트들을 로봇으로 만들고 오필라버드를 수인 형태로 전보조씨를 요리사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주었고 게임의 퀄리티를 매우 높여서 높은 퀄리티로 칭찬받기도 했죠. 또한 다른 곳에서는 가든 오브 반반 스파이트 오브 스피릿이라는 이름으로 다르게 챕터 1을 리메이크한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 게임은 마스코트들을 애니메트로닉스로 묘사했어요. 가든 오브 반반 스파이트 오브 스피릿 또한 레인카네이티드처럼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거기다 이런 2차 창작 게임들이 흥행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2차 창작 게임에 등장하는 마스코트들을 또다시 2차 창작하면서 3차 창작 캐릭터를 만들기도 하는 등 반반의 유치원은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공식 반반의 유치원은 챕터 1부터 퀄리티로 큰 비난을 받았고 그나마 무료였던 챕터 1과 다르게 챕터 2와 3는 6,500원을 받기 시작해 게임 퀄리티 비난은 점점 많아졌으며 이제는 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출시되었지만 OST 외에는 발전할 요소를 찾기 힘든 챕터 4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퀄리티를 발전시키는 대신 단지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하여 맵을 크게 만들거나 점프 맵을 집어넣는다든지 기계 가동 시간을 늘려서 이동 시간을 길게 만드는 등 팬들을 기다리게 만들게 하는 게임 개발 방향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반반이 유치원을 좋아하는 팬덤의 대다수가 어린이들이다 보니 다른 게임들에 비해 팬덤의 표현이나 여론이 굉장히 과격하다는 점 또한 게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죠. 거기다 팬덤 중 일부는 다른 마스코트 호러 게임인 파피 플레이타임, 푸나펑 시리즈 등의 게임을 비하하면서 반반이 유치원 게임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비교하는 등 남을 무시하면서 본인 게임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며 이런 행동들 때문에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반반이 유치원 팬덤을 제외한 마스코트 호러 게임 팬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공격한다는 뜻의 이런 짤도 만들어졌어요. 반반이 유치원 제작사인 유포릭 브라더스도 챕터 1에서부터 부정적인 리뷰가 많았지만 이 피드백들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 나중에는 트위터에서 피드백을 주는 인플루언서들을 오히려 본인들이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아예 유저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그러나 팬덤 중 일부 사람들은 유포릭 브라더스의 집에 폭탄을 보냈다고 말하고 살해 협박도 하는 등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줘서 팬덤과 개발사 모두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반반의 유치원 마스코트 중 반반과 스팅어플리는 반반의 유치원 제작사인 유포릭 브라더스의 베프와 페어리스가 더빙을 맡아 국어책 더빙이라 불릴 만큼 좋지 않은 퀄리티의 더빙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지적되고 잭세티사이가 게임을 하다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웃는 등 게임이 너무 늘어져서 호러 분위기보다 오히려 짜증이 나는 게임 연출도 반반의 유치원 시리즈의 문제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매번 2달 간격으로 새로운 챕터가 나와서 7월에 나올 거라고 예측되었던 반반의 유치원 챕터 4는 8월에 챕터 4를 출시하며 처음으로 2달 간격 게임 출시라는 패턴을 깼는데 과연 외전 형식으로 나올 거라 예상되는 챕터 5가 나올지 혹은 스토리상 챕터 4의 후속작인 챕터 6가 먼저 나올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 둘 중 하나가 과연 2달 뒤인 10월에 출시될지 혹은 11월에 출시될지도 공개
공개되지 않았지만 유포릭 브라더스는 챕터 5와 6 모두 2023년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반반의 유치원 챕터 4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